사실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의 경제나 뭐 그런 거 궁금하다 하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유튜브에서 경기 전망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의 이제 의견을 듣고 뭐 하는 건데, 그래도 뭐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단하고 부지런한 분 많지만 어쨌든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트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몰라. 차트를 보든 뭘 보든 미래는 모르는 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기에는 차트만큼 좋은 것도 없어. 왜? 실제 거래의 흔적이니까. 자, 나스닥 보세요. 겁나게 떨어진 게 이게 21년 연말부터 이제 뭐 11월, 12월에 고점을 찍고 이제 쭉쭉 빠지죠. 이제 반등을 했다가 쭉 빠지고, 반등을 했다가 쭉 빠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위에는 매도 세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요. 21년 말을 생각해 보세요. 개나 소나 다 그 미국 주식 하고 있을 때고, 그냥 미국 주식 관련해서 그냥 뭐 유튜버도 많고 뭐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산 상황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은 살 사람이 없죠. 그런데 다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팔려고 마음먹으면 또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는데, 엄청나게 쏟아지게끔 할 수 있었던 것도 금리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금리가 팡팡 뛸 수 있잖아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쭉 빠지는 거예요. 반등 좀 나왔다가 쭉 빠지고, 반등 좀 나왔다가 쭉 빠지고 이렇게. 그런데 계속 쭉쭉쭉 빠다 보니까 그래도 팔 만큼은 팔고, 그리고 이렇게 빠져도 안 파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추세가 중요한, 이게 주봉인데요. 저점과 고점이잖아. 이게 전형적인 그냥 망하는 장이잖아.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춰가지고 고점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점 밑으로 내려가지고 최악이죠. 최악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각도가 조금씩 눕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10월쯤이 나스닥 저점이었습니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때 저점이 왜 나왔습니까? 요때. 이 전에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당의 금리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곧 올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기대감에 미리 김치국을 드리킹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김치국을 그랑대로 마시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가니까 파월 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FOMC도 아닌데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연설문 찢어버리고 15분 만에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하겠다라는 놀라운 발언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김치국을 다 토하고 술게제까지 토한 거지.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잖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뭐 시장이 죽고 나발이 죽고 신경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최악의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쭉 뺐는데 그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렇죠. 그래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질어질하니까 좀 올라왔다가 또 빠지긴 하는데 반등도 약하긴 했지만 이 내려온 각도가 짧고 각도가 옆으로 눕기 시작하죠. 그리고 재밌는 거, 저점이 처음으로 높아집니다. 저점이 처음으로 높아져요. 여기 보시면 주봉인데 아랫꼬리가 달리기 시작해요. 보통 밀려 내려올 때 윗꼬리가 많죠. 그러니까 훅 밀려 내려오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저점에 근처 가니까 휙 올리고 휙 올리는 거야. 그래도 다 죽어도 이 정도에는 살만한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안 버티던지. 그런 식으로 다시 올라갔다 다시 빠지는데 역시 고점이 또 올라갔죠.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갔잖아. 그리고 각도가 확실히 누웠죠. 그래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제는 고점이 높아진 거 고소하고 뭐 저점은 또 이렇게 돼버렸죠. 각도가 아예 뒤집어졌네. 그랬더니 닐리리아가 된 거죠. 그 사실 뭐 주봉으로 그 추세를 보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칠천 이사님이나 뭐 이렇게 하방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요럴 때도 그때 그 11월 요때쯤에 지금 뭐 나스닥 안 팔면 뭐 10년 동안 고생한다 뭐 이런 말씀을 3% 나와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때 이게 그러니까
하방 에너지가 엄청 강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하방 에너지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없는 주식을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방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 있는 느낌일 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뷰를 바꾸지 못하셨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짓말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나스닥만 그런가요? 뭐 코스피는 더 정석입니다. 쭉쭉 빠지다가 요때도 역시 잭슨홀 컨퍼런스 전에 김치국을 같이 마시다가 그 오바이트 술계주까지 다 토했죠. 그리고 그게 저점이 됐습니다. 저점이 돼서 상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보고 전고점을 드디어 처음으로 높이게 됩니다. 우리는 21년 7월부터 빠졌죠. 거의 2년 만에 저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고점에서는 조금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이게 고점을 높여가기는 좀 애매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저점은 그래도 계속 높여가면서 각도가 조금씩 누워가잖아요. 그랬더니 대충 이 저항선을 좀 넘어가는 듯한 그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있다는 느낌이 약간 안 드십니까? 요때는 거대한 뭐 저기압이 오다가 이제는 어디 좀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비를 막 쏟아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예, 처음으로 주세를 전환했다. 중요한. 그리고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하려면 그냥 여기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ETF에 하면 되는데 그냥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을 보려면 이걸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차트 이런 거 할 때 최악이 뭡니까? 헤드앤숄더라고. 그림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헤드앤숄더면 이제 하락을 테슬라도 요거 하다가 이제 이 어깨 라인 깨고 뭐 102까지 구경을 했잖아요. 뭐 그 이후로 반대를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뭐 그림이 좀 그렇다. 어디 그래야 되지? 근데 이제 이게 하락할 때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요렇게 되잖아요. 밑으로니까 더 웃기네. 어쨌든 역 헤드앤숄더를 성공해가지고 여기 넥라인 요거를 돌파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다. 넥라인을 돌파했더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들어서 증시가 굉장히 좀 그 자신감을 찾은 데는 전 세계 증시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중요한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를 했으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뭐 다시금 이렇게 깨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하방보다 상방은 생각해야 되는 건 맞죠. 이 지금 하방 추세선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에 돌지 못했지만 이거 딛고 올라가면서 끝끝내 주요 저항선을 뚫어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이거든요. 뭐 실제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라서 지금 경기 침체라고 막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시장은 경기 침체를 이제 상당히 많이 치러내고 오히려 그 다음을 보고 있다. 내년에 제조업 기준 경기 회복을 오히려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온다 하지만 안 오고 선언이 나온다 한들 생각 같은 그런 단기 변동성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